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오늘 10일 월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체육관 청소를 해서 조금 땀이 납니다. 그리고 뭐 선풍기 내지 에어컨을 틀 수는 있지만 혹시나 이 오디오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들어갈까봐 땀은 비록 좀 나지만 여러분들과 더욱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방송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은 주짓수 수련을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오전은 이렇게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저희 뭐 특별한 집안의 행사는 없었는데 저희 모친 어머님이 생신이셔가지고 우아 건우송아하고 같이 집사람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가에 가서 맛있게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탕후루를 만들어 먹었는데요. 탕후루 만들어 먹은 그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올렸지만 유튜브 영상에 담기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잠시 후에 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한 유도 공지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저희 우아유도관 간원들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우아유도관을 다니진 않지만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 유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 공지사항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7월 3일입니다. 7월 3일에 대한유도에서 공지사항을 하나 올렸습니다. 추후에 업로드될 영상에는 제가 그 내용도 같이 올릴 거고요. 라이브에는 제가 한번 읽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변경 시행 중인 생활체육 동호인 등록 신청이 되지 않아 생활체육대회에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뭐냐면 8월 12일, 12일 약 한 달 정도 남았죠. 8월 11일, 12일 이틀 양일간에 걸쳐서 전라북도 고창에서 고창 고인돌배 생활체육유도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체육관에도 지금 여기에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지껏 제가 예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에서 엘리트 선수가 아닌 생활체육 선수들 대상으로 이 고창대회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성적도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조금 막 언론에도 나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를 퇴사하고 체육관을 지금 운영한 지 한 5년 차 되는데 5년 동안은 한 번도 이 대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 대회를 한번 가면들과 출전하고자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 이제 부산,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 지역의 대회는 그냥 대회 일정이 나오면 관장님에게 공지를 받고 출전을 희망하면 뭐 지도자인 관장님에게 이 대회에 뭐 무슨 체급을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합비를 내면 모든 제반사항을 관장님이 알아서 처리해주고 시합을 출전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대한유도에서 주최 주관하는 이 생활체육대회는 이 동호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선수 등록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등록 사이트 주소와 그 다음에 이 동호인 등록하는 방법을 지금 대한유도에서 한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예전에는 이제 선수만 동호인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도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다시 등록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하였다가 그래서 또 오래전인데도 저희 이력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경할 건 변경하고 새롭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저희 어릴 때 해년마다 하는 엘리트 선수들 대상으로 하는 선수 등록 절차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1년에 한 번 특정 시기에 선수 등록을 하고요. 그 뒤에 못하면 1년 동안 시합을 못 뛰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효율적이지 못해서 매월 1일부터 여러분 15일까지 보름간 새로운 동호인이든 선수든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11일이니까 4일 남았죠. 그래서 이 대회가 아니고 이번 7월 달에 지금 현재 선수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 처리되는 기간이 보름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날짜로 15일 동안 들어온 모든 선수 등록을 모아서 대한유도에서 일괄 처리해서 선수들은 선수증, 지도자는 지도자증을 어디로 보내주냐면
소속 체육관으로 착불로 보내줍니다. 착불로. 그거는 이제 신청비는 5,000원이 있는데요. 그거는 신청하면서 결제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착불로 그 동호인증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에서 운동하고 있는 체육관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낮에 어떤 그 이제 착불 택배가 온다고 봤을 때 관장님이 모르고 있을 수도, 이거는 지도자가 선수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선수 본인이 직접 이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리 전국 대회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실 분들은 그 대한체육계의 그 대한유도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내에 따라서 선수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 지도자분에게 관장님 또는 사범님, 제가 요번에 그 생활체육 동호인 선수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동호인증이 보름 안에 체육관에 도착한다고 하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착불 택배비가 5,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뭐 관장님에게 그 착불비를 드려도 되고요. 아니면 미리 말씀드려 놓으면 뒤에 선수증, 동호인증을 받고 난 뒤에 또 관장님하고 정산을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 전국에서 개최하는 그런 이제 대회는 참가하지를 못합니다. 대신에 한 달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으니까 8월 11일, 12일 고창에서 개최되는 고인돌배 유도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은 지금 앞서 제가 안내해드린 내용에 따라서 그 선수 동호인 등록을 하시고 시합 신청도 하시고 시합에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시합을 출전할 거거든요. 당연히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간원들이 몇몇 분이 할 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번에는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또 그 시합장 소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이제 대신에 생활체육대회이니까 국가대표급의 선수들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또 유도의 생활체육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되어서 아주 또 생활체육인들 중에도 또 고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시합 영상도 한번 담아보고 하려고 오래간만에 이제 전국 대회를 출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안내드린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8월에 고창에서 시합장에서 저하고 또 만난다 그러면 엄청 또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이제 저희 구독자나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을 일일이 다 알아보지는 못하니까 혹시나 이제 시합장에서 저를 보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아마 말씀하시면 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우아범 이렇게 하면 제 본명이 아니지만 유튜브 닉네임이기 때문에 우아범님 아니면 우아범 감장님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라면 초면에 제가 반말을 들으면 좀 기분은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이 우아범 이러면 제가 제 유튜브를 아는구나 라고 이렇게 반갑게 생각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항상 인사말 할 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유소 소장 우아범입니다. 그래서 소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우아범 소장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엄청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제가 우아범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정중히 악수를 제가 한번 같이 해드리고요. 소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약간 외국식이지만 스킨십 허그를 해서 포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내용을 저희 우아유도관 관원들에게도 공지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사전 예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아 관원분들 8월에 있는 생활체육대회 참가하시려면 7월 15일까지 꼭 대한유도회에 들어가셔서 안내에 따라서 선수 동호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끝났기 때문에 음료수 하나 먹고 또 다음 주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 좀 애껴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예상 시간은 약 1시간, 지금 이제 10분 정도 진행했거든요. 특별한 주제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저께 또 좀 있었던 웃지 못할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최근에 요 체육관 근처에 탕후루집이 하나 생겼어요. 탕후루. 그래서 이제 저희 우아 건우송아, 이제 건우송아를 제가 우아라고 하거든요. 건우의 우, 송아의 아를 따서
우와 유도관이라고 제가 지었고요. 그 다음에 제 그 유튜브 닉네임 우아범도 이제 아이들 이름 건우, 송아의 저는 이제 본명은 김기범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우아범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아가 이제 그 요즘에 그 유튜브 쇼츠 이런 거를 많이 보면 먹는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국에 어떤 보면은 길거리 음식인데 예전에 제가 중국에 조금 갔을 때 엄청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 딱히 뭐 미친 듯이 사먹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게 대중화가 되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심각할 정도로 저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뭐 오픈 그거기는 하겠지만 저희 체육관 옆에 하나 생겼는데 줄 서가지고 먹고 난리거든요. 저는 예전에 중국 갔을 때 와 저거 너무 이제 과일에 탕후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딸기나 이런 데 설탕 그를 갖다가 딱 코팅 시켜가지고 먹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이래 보면은 탕후루 집을 가면 개당 그래도 한 3, 4천 원을 받으니까 그 저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식혀서 우리가 먹었을 때 딱 기분 좋게 먹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냉장 보관도 해줍니다. 근데 사실 중국에 가면 길거리에서 파는 탕후루는 냉장고 그런 거 없고요. 그냥 막대기 그 야외에 오랜 시간 동안 어디에다가 이렇게 딱 꽂아 놓으면 우리 옛날에 솜사탕처럼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래 먹으면 시원하다는 맛보다는 딱딱하고 달달하고 그 맛에 먹는데 누가 봐도 이빨도 좀 상할 것 같고 또 우리 정서상 또 너무 단 음식은 또 안 좋아하니까 예전에 경험 삼아 한번 먹었는데 별로 저는 뭐 몰랐는데 요즘 애들은 그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제가 처음에 가서는 한 개씩 사줬더니 후딱 먹고 치워버리고 너무 좀 비싸기도 한 것 같고 또 3,000원이면 그래도 좀 빨아먹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에 시간이 좀 걸려야 되는데 뭐 5초 10초 만에 하나씩 막 조져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한 3,000원짜리 그 탕후루를 이제 애들한테 한번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보라고 한 3개, 3개씩 해서 그 18,000원씩 제가 사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 먹고 좀 집에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포장해가지고 먹으라라고 했는데 이거 그 자리에서 또 다 먹어버리길래 야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제 직접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제가 어제 유튜브에 올렸거든요. 한번 제 이 설명 듣고 또 보셔도 되고요.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재미있게 실력은 없지만 나름 열심히 제가 이런 유도나 주짓수 이런 방송이 아닌 그런 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부터 해서 이래 본가에 가서 그거 만드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재밌게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사고인데 다행인 게 탕후루를 만들다가 두 가지 사고를 발생했고요. 사실 제가 고백하자면 어저께 올린 그 탕후루 만들기 영상에는 우리가 성공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건우하고 송아가 완성된 탕후루를 딱 맛있게 먹는 장면으로 훈훈하게 끝이 나는데 지금 끝나고 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그냥 사 먹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예전에도 한번 집에서 하다가 실패했거든요. 했는데 그 설탕물의 그 농도를 조절 못해서 실패했는데 어제는 그때보다는 완성도가 좀 높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제 두 건의 사고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그 설탕물을 입히고 나면 자연 건조 5분 10분 정도 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탕후루를 쳤을 때 이런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고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좀 더 이제 맛있게 먹으려면 그것을 확인한 뒤에 약간 냉장 보관했다가 차가워진 탕후루를 먹으면 아주 제가 봤을 때 최고의 맛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다이에 이 소리가 나기 전에 딱딱 소리가 나기 전에 그 약간 굳어갈 때 먼저 맛을 보려고 그걸 딱 하나를 깨물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빠바박 이제 뭐가 깨지는 아주 그 막 투박한 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앙 씹으니까 이게 물컹 하면서 이제 아직 그 어떻게 보면 물엿이잖아요. 물엿 같은 것들이 입안에서 이제 저의 이빨을 감싸게 된 거죠. 어쩌겠습니까? 씹어 먹어야지. 막 먹는데 그 씹는 와중에 이제 그 물엿이 이제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빨에 약간 이렇게 안착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 딴에는 빼내려고 오구죽 씹는데 제가 요 아래쪽 이빨에서 뭔가가 쑥 들리는 느낌이 나는 거. 느낌 안 좋다 이거. 알고 봤더니 이제 제가 이 임플란트를 좀 했거든요. 더군다나 어제 그 해당 위치는 3개를 같이 해서
3개짜리 임플란트 이빨이 그 물엿에 같이 따라서 들려서 빠져버린 겁니다. 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적 처음이거든요. 병원에 바로 달려가서 이제 어떻게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일요일이고, 큰일 났다 하고 일단은 그 이빨을 빼서 이빨에 그 물엿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면대로 가서 그걸 떼고, 그 다음에 막 이래 이제 보니까 또 임플란트도 이제 빠진 이빨을 제가 처음 봤는데 안에 보니까 좀 때가 끼었더라고.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막 정리를 대충 하고 이제 그 이빨을 또 넣으니까 들어가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래쪽 이빨이라서 그런지 딱딱 깨물고 하니까 지금 뭐 당연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 가야 된다고 하겠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저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 갈 시간이라고 오전 이 시간밖에 없거든요. 오후부터는 또 우리 우아이도관 수업이 진행되니까 한 며칠은 이렇게 좀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장면을 아이들이 본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자기네들이 들은 뭐 짧은 지식이지만 아빠가 틀니를 끼는 것 같고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고통스럽거나 아픈 부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도 건우 같은 경우는 이빨이 몇 개 빠졌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일단 아프고 허전하고 놀라고 그게 이제 아빠한테서 일어나니까 건우송아가 어제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 놓고는 또 보여달라더라고요. 보여줬죠. 이빨을 보고는 별로 안 놀랐는데 제가 해보라 해서 하고 입 안에 이제 임플란트가 빠진 상태의 보철이 위로 튀어나와 있는 잇몸 모습을 보고는 아이들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면 이제 저희 모친이 어머님이 이제 아이들이 그 물엿 뜨끈뜨끈한 거 이제 가위를 바를 때 아이들이 혹시나 화상을 입을까봐 할머니가 그걸 이제 하나씩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잠깐 주방 쪽으로 이제 그릇을 좀 옮기러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면 되는데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제가 자주 본가를 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주방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여자들만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그거를 이제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돌리고 있던 걸 그다지 뜨겁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할게 이러면서 이거를 저한테 이래 줬는데 제가 받으려고 손이 가는데 어머니는 대충 그냥 이래 이제 주면 알아서 받겠지 싶어가지고 그 손등위에 여기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 지금은 좀 나은데요. 와, 이 물엿이 손등에 그 왜 한 덩어리가 붙어가지고 이 굳어버리니까 뜨거워 죽겠는데 이거 떼도 떼지지도 않고 막 속에서는 천불이 나오고 막 사람 그 느낌 아십니까 여러분? 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뜨거운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그냥 던져버리면 되는데 이게 그 탕후루 물엿이 요 손등에 붙어가지고 요 보면 지금 화상 입었거든요. 붙어가지고 이게 떼도 안 떼지니까 와, 막 진짜 막 우리 젊은 나이에 우리 친구들하고 있었으면 막 바로 막 입에서 뭐가 막 이 나오는 건데 애들이 있으니까 어쩌지도 못하고 와,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게 따가운 게 오래 가더라고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표는 안 냈지만 이거 더 이상 했다가 조금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겠다. 저는 벌써 마음이 상했죠. 그래가 그때까지만 만든 탕후루를 이제 아이들하고 그래도 좀 먹고 제가 준비한 과일의 한 절반 정도는 더 이상 탕후루를 만들지 않고 그냥 다시 꼬챙이 다 빼가지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 뭐 드시라고 통에 넣어가지고 냉장 보관을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먹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제가 겪었던 이런 상황들 조심하시면서 만들어 드시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화상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기에 처음에는 뜨겁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요. 계속 이제 과일에 그 물엿 설탕물을 묻히다 보면 나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제 식었겠지 하다가 한 방울이라도 아이나 저한테 튀면 이거는 사고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뒤에는 마음속으로 이거 해먹을 거 아니다. 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왔는데 또 뭐 우연치 않게 제가 올린 어제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던 차에 또 쇼츠에 뭐 탕후루 이래가지고 뭐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올려보니까 짧은 쇼츠 영상인데 종이컵 하나로 또 간단하게 탕후루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뭐 영상을 지금 실시간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구두로 설명을 드린다면 이게 물엿처럼 만들어서 그 농도를 아주 이제 좋게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가스레인지에 뭐 이제 설탕하고 넣어가지고 비율을 맞춰서 이래 끓이는 불편함이 있는데 어제 제가 본 그 짧은 쇼츠 영상은 좋은 게 뭐냐면 우리 흔히 그냥 일반 종이컵 있지 않습니까? 종이컵에
설탕하고 물을 조금 넣고요.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20초를 딱 데피는 거예요. 20초 뒤에 보니까 조금 녹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20초를 또 데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좀 더 녹아 있어요. 그렇게 20초 단위로 몇 번을 하다 보면 이제 탕후루를 만들 수 있는 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컵이 작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쑤시개에 딸기 하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귤 맛있거든요. 귤 하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작은 이쑤시개에 그 과일 하나씩을 꽂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종이컵에 만들어져 있는 그 물엿 형태의 설탕물을 하나만, 과일 하나만 이래 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딱 들어 올리니까 이거 또 탕후루가 되는 장면을 제가 어저께 또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또 자기 전에 또 근우한테는 얘기했습니다. 근우야, 우리 탕후루를 이제 안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주가 되든 언제 시간 날 때 딱 한 번만 더 해보고 우리 이제 영원히 탕후루를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이제 기존에 제가 봤던 방식보다 했던 방식보다 좀 간편하니까 한 번 더 해보고 잘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 탕후루를 만들어 먹고 아니면 우리 영원히 사 먹자라고까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탕후루를 만들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탕후루를 만드는 간단한 아주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탕후루 오늘 현재까지 두 건의 내용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먹을 거 남겨놓고 한 가지만 더 안내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오하이도간에 화장실 그 배수구, 하수구 쪽에 좀 문제가 발생되어서 정확하게 이제 화장실은 다행히도 하루만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제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기까지는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체육관에서 가장 가까운 그나마 간원들이 이제 같은 건물은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또 입구를 찾아서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가까운 우리 바로 오하이도간 옆에 건물에 화장실을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 좀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소정의 어떤 좀 사용료 금액을 제가 드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하루 만에, 하루 사용 안 했다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다시 화장실이 좋아져서 다 이제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니지만 우리가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해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이제 좋아졌는데요. 저는 이제 한결 마음이 이제 아주 이제 나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해결했는데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오전 시간에 이 화장실 일 때문에 한 2회 정도 주짓수 수련을 못 갔습니다. 저는 보통 한 주에 제 특별한 스케줄이 없다면 그 학기 중과 방학 중과는 좀 틀린데요. 학기 중에 예를 들자면 월요일 오전은 주짓수 수련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 그래서 월요일은 쉬고 그러면 이제 일주일에 화요일 갑니다. 근데 수요일은 제가 지금 학기 중일 때는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 수업을 가거든요. 주짓수 못 갑니다. 수요일 못 가고. 그 다음 목요일 갑니다. 그 다음 금요일도 동의대 수업이 있어요. 일주일에 2번. 그런데 이 금요일 수업이 또 좀 아침에 일찍 해서 마치고 좀 가면은 지각은 하지만 수업 참여는 할 수 있어요. 3번. 그럼 토요일은 이제 주짓수 하지 않죠. 토요일 안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니는 주짓수 랩은 고맙게도 매주 일요일 저녁이 오픈매트예요.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일요일 저녁에 오픈매트가 주 4회 제가 학기 중에는 주짓수를 수련하고요. 이제 방학했잖아요. 대학교. 방학했으면 평일 기준에서 이제 주 5회를 할 수 있잖아요. 월요일 안 하지만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일요일 오픈매트 이렇게 이제 참가를 하거든요. 뭐 그런다고 5일 가서 제가 막 미치도록 선수처럼 운동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습관처럼 재밌게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 화장실 것 때문에 월요일은 수업이 없으니까 해당이 없고 화요일 가고요. 수요일날 노기 수업 가고요. 다행히. 그 다음 목요일날 화장실 사고가 터져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하는 약간의 보안 공사를 금요일날 오전에 해서 또 못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요일은 가야 되는데 어저께 일요일이 또 저희 집사람이 원래 근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닌데 마침 또 요번 일요일의 근무 시간이 저녁 늦게까지 하는 근무 시간에 맞물려서 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화요일이니까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내일 화요일이니까 주짓수를 가면 거의 일주일 만에 그 안에 물론
주짓수를 못 갔으니까 체육관에서도 또 운동하고, 또 지난 주말에는 유도 메이트 행사가 있어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도복은 입고 같이 그 행사에 참여해서 땀도 흘리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평상시 같지 않게 주짓수를 못 가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 또 매일 주짓수 가면 땀을 좀 흘리는데 그 양이 평상시처럼 땀 흘리는 양이 안 되니까 좀 몸도 막 조금 뻐근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짓수 가서는 며칠간 못 했던 그 주짓수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제가 전국대회 안내를 드렸는데요. 그 부산대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대회는 8월 20일, 장소는 강서실내체육관으로 정해졌고요. 이 대회가 명칭이 아마 부산광역시 시장대 유도 대회일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개최하는 대회 중에는 해장기, 부산시 유도회 해장기 대회가 있고요. 첫 대회 했죠. 그 다음에 시장기 대회, 시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부산 시장을 이름을 걸고 하는. 그 다음에 또 좀 후반부에는 갈매기 대회라고 해서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1년에 이제 좀 큰 대회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좀 알아주는 대회가 요번에 있는 8월 20일 대회입니다. 뭐 굳이 그 격을 따지면 안 되는 세 개 다 똑같은 대회인데, 주최하는 곳이 주최 주관이 부산시 유도 회장배냐,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시장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이름 자체가 격이 틀리잖아요. 왜? 유도 회장보다는 부산 시장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격이. 그래서 그런지 이 대회 참가자도 많고, 또 1년의 중간 시점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또 학생들에게는 방학 기간이거든요, 매년 이 대회가. 그래서 방학 기간 개학하는 쯤이기 때문에 그 7월 말에서 8월 한 달 동안 운동을 잠깐 쉬었던 학생 간원들도 이 시기에 방학 때 이제 복귀를 해서 한 달 열심히 기존의 유도를 할 줄 아니까 못 만들어서 딱 개학하기 전이나 개학하는 시점에 대회 하나 딱 뛰어서 메달 하나 딱 따고 또 2학기를 즐겁게 시작하는 학생 또 선수, 물론 생활체육입니다. 선수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 전통 있는 대회거든요. 8월 20일 날 있습니다. 이 대회는 따로 동호인 등록은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 관장님에게 아직 공문은 안 나왔거든요. 며칠 이후에 아마 오늘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오면 다 공지를 할 거니까 8월 20일 대회도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회는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딱 준비해야지, 뭔가 평상시보다는 다른 루틴으로 좀 긴장감 있게 준비해야지 다치지도 않고, 또 꼭 메달 따고 안 따고를 떠나서 내가 생각한, 내가 준비한 어떤 그 내용의 시합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모금 먹고 마지막 하나 주제하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여타 여러 가지 내용 올려주시면 제가 곁들여서 또 뭐 질문이라면 답변해드리고요. 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토요일날 저희 지금 이 장소죠. 우아유도관에서 뜻깊게 유도 메이트 그 부산 행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몇 번 제 유튜브하고 인스타에 소개를 했는데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현재 부산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제가 보니까 3명의 선수가, 나이가 동갑인 3명의 선수가 그 뜻을 모아서 이런 생활체육 유도 저변 학대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는 보기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길게는 아니지만 또 팀에 있어 본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수 생활을 해본 적도 있는데, 이 선수라 하면은 자기 어떤 본연의 업무가 대회 성적이잖아요. 거기에 치중하고 열중하고 하다 보면 사실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런 핑계로 은퇴하는 시점까지 여타 다른 건 준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나마 젊은 선수들이 은퇴 시점에 나도 유도관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때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체육관은 선수 출신들이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체육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건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이제 나이가 썩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은퇴 시점을 예견하고 미리 이제 생활체육인들과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경험도 한번 해보고, 또 그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들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뜻깊은 어떤 그 실천, 행동을 2가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매주는 아니지만 특정 장소, 그게 부산뿐만이 아니고요. 부산시청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서울, 한 번은 어디 이래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소만 섭외되면 그 SNS로 참여자를 모아서 합동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토요일 날 저희 여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유도 메이트입니다. 유도 메이트. 인스타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마 그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유도 정보도 얻고 안내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특정 행사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면 현재까지는 무료로 오셔가지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또 기획해서 하는 또 두 번째에 또 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유튜브와 인스타에 이지유도, 쉬운 유도라고 치면 또 이분들이 선수들이 막 시합에서 사용하는 멋진 기술들을 정말로 쉽게 설명하는 그 인스타와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번 소개했습니다. 쉬운 유도.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나는 저 나이에 절대 저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도 저희 체육관에 그 부산에서 하는 첫 번째 합동훈련의 첫 번째 장소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나도 좋았고요. 제가 또 괜히 나오면 또 나이가 많아서 좀 분위기를 흐릴까봐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또 저희 체육관에서 하는데 저도 회원의 한 사람으로 가입했거든요. 회원의 한 사람으로 그 참여해야지라고 해서 나와봤는데 그 여기에서 했던 여타 행사 중에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 행사가 한 3가지 정도가 저는 기억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최민호 선수가 저희 체육관에 와서 특강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봤을 때 저희 체육관 간원들만 있었음에도 인원이 꽤 많았어요. 그때가 기록적이었고요. 두 번째가 그 조준호, 조준현 쌍둥이들이 또 와서 또 기술 세미나부터 해서 특강을 한번 해줬는데 그때도 저희 우아유도관 간원들 위주로만 왔는데 엄청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실 한 20명 정도 운동하면 좁거든요. 근데 그때 한 40-50명 이상 왔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최근인데 제가 특별히 좀 기획해서 그 동의대학교 황인수 감독님을 모셔서 굳히기 세미나 특강을 했는데 그때도 저희 우아유도관만 왔었는데 그때도 50명 넘었습니다. 좀 기록적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 3번 말고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체육관에 제가 단체 사진 찍은 거를 한번 숫자를 살려봤거든요. 한 40명 넘게 왔어요. 기록적이다. 그는 또 저희 체육관도 7, 8명 있긴 했는데 부산대 유도 동호회 매치기 분들 꽤 오셨고요. 뭐 다른 분들 막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다 오셨는데 그게 합쳐지니까 한 40분이 넘더라고요. 20명이 운동해도 좁은 곳인데 40명이 막 정신없이 운동하면서 전혀 다치지 않고 너무 재미있게 기술도 배우고 또 인맥도 넓히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우아유도관에서 가져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 오셨지만 그 유도 메이트, 쉬운 유도 운영하시는 부산시청 선수 3분에게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우아유도관을 찾아주셔서 또 두 번째 또 감사드릴 분들은 그 저도 이제 이야기만 듣고 인스타로만 접했는데 부산대학교 유도 동호회 매치기 분들 또 꽤 많이 오셨거든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너무 재미있게 예의 바르게 안 다치게 잘 운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또 그 매치기 분들은 저는 또 개인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일찍 이제 돌아갔는데요. 마지막까지 남으셔가지고 추가로 또 연습도 하시고 궁금한 것도 질문하시고 하는 그 열정을 보니까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한 3-4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했는데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좀 되었고 저도 뭐 다른 일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방송도 이어서 할 수 있지만 딱히 지금 뭐 질문도 없고 뭐 반응도 없다고 봐서는 한 분 정도 댓글 남겨주셨더라고요. 반응이 없다고 봐서는 방송을 막 이쯤에서 제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이처럼 그 매주 월요일은 여러분 제가 그 주지수 수련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주 앉아서 뭐 일주일간 사실 제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유도 유수 새로운 유도 유수가 뭐가 있을지 좀 검색을 해보았거든요. 근데 짜다리 이제 지난 한 주에는 뭐 국가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사 내용이 잘 없더라고. 사실 뭐 다른 종목보다 유도 기사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대한유도의 공지사항이나 부산시 유도의 공지사항이나 아니면은 뭐 언론에 어떤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 유도에 관련된 거 있으면 매주 월요일은 저와 이렇게 소통하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저도 그래도 뭐 유도를 오래 했고 유도의 전문가이고 하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주유소잖아요. 또 주짓수에 대한, 주짓수는 사실 제가 아직 배우는 입장이라 유도만큼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서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어떤 주짓수의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우아범의 주유소는 주짓수 유도 연구소인 만큼 그런다고 엄청난 뭐 세계적인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유도 얘기하고 주짓수 얘기하고 같이 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장이니까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알찬 방송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출발 힘차게 잘 하시고요. 저는 이제 또 내일부터 주짓수 수련을 가게 된다면 바이크 2박으죠. 바이크 2박으로 또 열심히 이제 안전하게 달리면서 또 좋은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